어제 나온 얘기들의 조각을 맞추면 맞출수록 이 진상이 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진상이 우리가 애초에 뭐 우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질이 나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여기다가 결합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그냥 정상적인 뭐 정상이 아니죠. 계엄은 일단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할 때 중앙선관위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엄군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 절차적인 것이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든 뭐든 간에 갈 이유가 없는데 갔지 않습니까? 첫째, 이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에 경도돼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둘째, 갈 이유가 없는데 갔다는 거는 이 계엄과 관련된 계획을 이거는 바로 갔다는 거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큰 그림을 뭔가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대통령이 갖고 계엄을 실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약간 강조하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거기를 안 갑니다. 그럼 그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건 뭐냐? 이 세부적인 계획이 국회의원 체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선관위에 가서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게 증명이 되면 지금 체포된 국회의원들은 부당하게 지금 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계엄을 선포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일거에 이 반국가 세력들을 자기가 잡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좀 보강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씨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무능한데 계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감추고 싶은 것들 과거가 있고요. 본인이 지향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바꿔버리는 게 그렇죠. 미래입니다. 그게 이제 입법부 장악입니다.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비겁한 자가. 근데 이 비겁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지, 대통령 선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명태균 같은 자가 일어날 수가 없다. 과학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었고 그 증거 일부가 본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여론을 조작해서 경선 과정에서조차 그거를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데이터나 증거가 이 수원연수원에 있었을 가능성, 거기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어제 일단 그 얘기를 왜 말씀을 조금 안 드렸냐면 어제 일단 중앙선관위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중선관위는 지금 어쨌든 계엄군에 의해서 어쨌든 침탈을 당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중선관위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진상을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팩트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거를 뭐 지금 단계에서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요거는 나오는 얘기를 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당장 요 단계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는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잠깐만요. 과거에 대한 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행정부는 본인이 이미 장악했고 본인은 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사법부는 꼭두각시다. 따라서 입법부만 장악하면 된다. 국회만 장악하면 내 세상이 온다. 현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인 국회는 사실상 이게 다 이 부당하게 당선된 사람들이어서 이게 다시 선거를 해야 되고 예. 다시 선거를 하게 돼서 그래서 당선된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선된 국회는 뭐 언제 선거를 할지 모르니까 계엄 상태에서 뭐 이걸 치르게 되면은 윤석열에 유리한 그러한 국회가 되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세계관인 거예요, 결국은. 예.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계엄령 발동하기 전에 미국 쪽에 연락을 취했어야지 맞죠. 보통 우리 한국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정도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2차 볼 계엄 때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얘기를 조금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범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국회를. 국회를.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 부정하게 당선된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계엄령 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그걸 촉발시킨 계기가 뭔가 이것도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적인 리스트에 관한 문제, 자기 아내와 관련돼 있는 문제 예. 그런 것들이 아예 잠복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을 연이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오늘 이기용 칼럼에 나온 내용이 이게 저는 또 흥미로웠는데요. 윤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사안은 민주당이 경찰의 대공수사권에 쓰일 특경비까지 삭감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애더니 이젠 경찰 수사까지 마비시킨다고 종북주의자들이 정말 국회 깊숙이 침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얘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거는 뭐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의 머릿속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얘기했던 게 이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다. 예. 이걸 아마 이기용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김영현 얘기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분명하게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